혹시 샤워하실 때 물 온도는 얼마나 뜨거우세요? 때는 얼마나 자주 미세요? 비누는 매일 쓰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뜨끈하게 해야 시원하죠. 옛날부터 때 안 밀면 찝찝해서 못 참아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안 되는 성격이라 매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평생의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92세의 의사로서 저는 지금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노년의 피부가 얼마나 예민하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젊은 사람의 피부와 전혀 다릅니다. 기름기도 줄고 탄력도 떨어지고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해지죠. 쉽게 가렵고 쉽게 건조하고 쉽게 갈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욕실에서의 습관은 그 영향을 하루하루 매일같이 우리 몸에 남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피부 장벽은 무너지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오고 그게 피부염, 발진, 심하면 대상포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그 장기가 가장 먼저 SOS 신호를 보내는 곳이기도 해요. 제가 기억하는 81세 김정혜 어르신은요. 목욕만 하면 몸이 더 따갑고 간지럽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오히려 안 씻어서 그렇다고 뭐라 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 뜨거운 물에 20분 이상 떼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시고 매일 비누로 전신을 박박 문지르셨던 겁니다. 그건 피부에겐 고문입니다. 심지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알레르기 반응까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딱 5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물 온도 낮추기, 비누는 부분 세정만, 때는 밀지 말기, 목욕 후 보습제 3분 안에 바르기, 목욕은 이틀에 한 번만, 그리고 한 달 뒤. 박사님, 요즘은 간지럽지도 않고 밤잠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표정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이 피부를 살리는 목욕법 5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씻는 습관 하나가 피부를 상하게 하면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에 꼭 맞는 피부 목욕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꼭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피부를, 삶을,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목욕법, 뜨거운 물, 이제 그만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꼭 바꿔야 할 습관, 바로 목욕물 온도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뜨끈한 물 아니면 씻은 것 같지도 않다고 말씀하세요. 허리가 아플 땐 뜨거운 물에 좀 오래 앉아 있어야 시원하지. 추운 날은 목욕탕에서 땀 쫙 빼고 나와야 개운해요. 이런 말씀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뜨거운 물이 지금 당신의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피부에는 지질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막 혹은 보호막이라고 부르면 쉬운데요. 이게 바로 피부 수분을 잡아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지질막은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이 보호막은 얇아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질막이 녹아버립니다. 말 그대로 피부 보호막이 씻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수분을 못 잡아주고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쉽게 가렵고 트고 심하면 염증까지 생깁니다. 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욕하고 나오면 왜 더 따가운지 모르겠어요. 때밀고 뜨거운 물로 샤워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물 온도 몇 도쯤 되세요? 글쎄요, 욕탕물 정도? 팔 담그면 확 덥다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그건 40도 넘는 수준입니다. 피부엔 고문에 가까운 온도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36도에서 38도, 딱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를 권합니다. 손을 담갔을 때 뜨겁지 않고 살짝 따뜻한 느낌, 그게 이상적인 온도예요. 팔꿈치 안쪽으로 온도를 체크해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목욕 시간입니다. 오래 불려야 뽀드득하지라고 하시는데
그건 젊은 피부에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노년기 피부는 물에 오래 있을수록 더 쉽게 불고 보호막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10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15분을 넘기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면 뭐가 나빠질까요? 피부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증 악화,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수면의 방해, 혈압 급상승으로 인해 어지럼증 또는 낙상 위험, 피부 손상으로 인한 염증, 감염 발생, 노화가 더 빨리 진행.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까지 하면 피부는 말라 비틀어지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 상태에서 보습 안 하면요, 다음 날부터 긁고 벗겨지고 트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에겐 미지근함이 약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뜨거운 물 대신 적당히 따뜻한 물로 짧고 부드럽게 씻는 게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첫 걸음이에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오늘 목욕하실 때 물 온도 너무 뜨겁진 않았나요? 샤워 시간 너무 길지 않았나요? 습관은 쉽게 안 바뀌죠. 하지만 이건 건강을 위한 변화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물 온도 조금만 낮춰 보세요. 그 작고 따뜻한 변화가 당신의 피부를 지켜줄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꼭 바꾸셔야 할 건 비누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듣는 말씀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어요. 청결이 생명이잖아요. 네, 청결 중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결과 과잉 세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에는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균,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좋은 균피부 상재균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비누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이 좋은 균까지 싹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요, 수분 잃은 피부, 얇아진 각질층, 보호 기능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 속 피지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예요. 젊은 사람처럼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비누질을 과하게 해도 피부가 푸석해지고 갈라지고 가렵고 나중엔 염증까지 생깁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샤워하고 나면 몸이 더 따갑고 땡겨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비누로 어디 문지르세요? 그랬더니 전신을 하루도 빠짐없이 닦으신대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 2번 씻으실 때도 있었대요. 그건 피부에겐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요. 비누는 딱 3군데만 쓰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3군데는 땀이 많이 나고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순한 약산성 비누로 부드럽게 닦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등, 배, 팔, 다리, 목 같은 부위는 사실 땀도 거의 안 나고 먼지가 묻는 부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비누로 매일 박박 닦으면 몸이 스스로 지키던 방어막을 매일 허물고 있는 셈이죠. 또 한 가지, 향이 강한 비누, 거품 많은 비누, 뽀드득 소리 나는 세정제, 이런 제품은 거의 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든 겁니다. 냄새 좋고 거품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극입니다. 그 자극이 쌓이면 결국 염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전신 비누 사용, 비누는 부분만 순한 제품으로,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기, 그리고 목욕 후 바로 보습제 바르는 습관까지 연결되면 피부 건강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안 씻으면 냄새 나지 않나요? 라고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노년기에는 활동량이 줄고 땀 분비량도 줄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매일 전신 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자녀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이건 비누로 안 닦아서 그래. 아빠, 좀 시원하게 밀어드려야겠다.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에게는 잘못된 습관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오늘부터 욕실에서 비누를 집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꼭 오늘 전신에 써야 할까? 그리고 필요한 곳만 부드럽게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피부를 지키는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어르신들이 가장 아쉬워하시고 고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때밀기 이거 이제는 정말 그만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박사님, 때 안 밀면 찝찝해서 못 살겠어요. 그 시커먼 때 나올 때 그 시원함이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그 습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어릴 땐 엄마가 목욕탕 데려가서 팍팍 밀어주시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요? 사실 대부분 각질층의 일부와 비누 찌꺼기, 수분이 마른 흔적입니다. 더럽다기보단 피부가 매일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노년기의 피부는 더 이상 때를 밀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 있어서 한 번만 세게 밀어도 미세한 상처, 붉어짐, 염증, 갈라짐이 생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이순복 어르신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드님이 모시고 가서 때를 강하게 밀어드렸다고 해요. 밀고 나면 하루 이틀은 시원했는데 3일째부터는 온몸이 가렵고 허벅지 뒤쪽이 붉게 부풀기 시작했죠. 결국 피부 진균 감염 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로 몇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피부는요, 단단한 방패가 아니라 부드러운 천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질층이 얇아지고 피지선 활동이 줄면서 피부를 보호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떼수건으로 문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부 표면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한번 밀고 나서 피부가 따갑거나 건조하거나 간지럽다면 그건 이미 손상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때는 밀지 말고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정도로만 씻는 것. 저는 어르신들께 손으로 씻는 목욕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아주 부드러운 면 수건 혹은 거품망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피부의 자극을 줄일수록 보호막은 더 오래 유지되고 보습 효과도 훨씬 더 잘 살아납니다. 혹시 그래도 등은 좀 밀어줘야 개운한데 싶으신가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럴 땐 한 달에 한 번 보습제를 바르고 손으로 살살 문지르는 수준으로만 피부 표면을 정리해 주세요. 밀어내는 게 청결이라는 생각보다 남겨두는 게 보호라는 인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목욕 후 따가움이나 간지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건 청결하게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극해서 피부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보습제로 진정시키고 그 다음부턴 절대 그 정도로 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제껏 수십 년간 해오신 습관 바꾸기 어렵죠. 그렇지만 기억해 주세요. 젊었을 때의 피부와 지금은 다릅니다. 몸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습관만 그대로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안 밀었다고 해서 몸이 더럽거나 위생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극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청결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때를 밀기 위한 목욕이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시간을 위한 목욕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 피부를 몇 년은 더 젊게 유지해 줄 겁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목욕 후 3분 안에 꼭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피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엔 목욕하고 나오면 몸이 땡기고 간질간질해요. 겨울엔 각질이 벗겨지고 피도 나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목욕하고 보습은 하세요? 예? 안 해요. 예전엔 안 발라도 괜찮았는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안 발라도 괜찮았어요. 그땐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도 활발하게 작동했고 몸이 스스로 보호막을 잘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해졌습니다. 목욕을 하면 몸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고 피부 표면의 보호막도 어느 정도는 씻겨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고 건조함이 심해지고 결국 가려움이나 각질, 상처로 이어지는 거죠. 이때 보습제를 제때 발라주면 그 수분을 잡아주고 피부에 새로운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닦은 직후 3분 이내, 이 시간 안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피부에 수분이 가장 많고 보습제가 그 수분을 잠궈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한 어르신이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바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안 바르면 내일 피부 긁고 다음 주에 연고 바르고
한 달 뒤엔 병원 오셔야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 2분 투자해서 보습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이상하게 간지러운 게 없어졌어요. 밤잠도 더 푹 자고요. 이렇게 변화하셨어요. 그럼 어떤 보습제를 바르냐고요? 비싸고 고급진 브랜드 꼭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세린, 유리아 연고, 코코넛 오일, 글리세린, 크림 같은 무향, 무자극, 무색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바르는 순서도 알려드릴까?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닦아낸 후 아직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 바르기. 특히 팔꿈치, 무릎, 발목, 허벅지 안쪽, 엉덩이 주변 등 자주 건조해지는 부위는 조금 더 듬뿍 바르기. 손등과 손가락 사이, 귀 뒤, 복부 주변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보습제는 한 번 바르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특히 목욕 후엔 무조건 바르는 습관으로 만들면 피부는 정말 빠르게 회복됩니다. 자녀분들도 꼭 챙겨주세요. 엄마, 이거 바르셨어요? 아빠, 목욕하고 나서 바세린이라도 발라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습은 사치가 아닙니다. 노인의 피부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는 습관 꼭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매일 목욕해야 깨끗한 거 아닌가요?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찝찝해서 못 견디겠어요. 맞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2번씩도 씻던 분들이 많았어요. 젊을 땐 땀도 많이 나고 활동량도 많고 피부도 튼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활동량 줄고 땀도 예전만큼 많이 안 나고 무엇보다 피부가 훨씬 예민하고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매일, 그것도 뜨거운 물에 비누로 전신을 팍팍 닦으면 그건 피부에게 매일 고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좋아하죠. 하지만 노년기의 피부는 덜 씻는 게 더 건강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피부는 원래 스스로 보호막을 만듭니다. 기름을 조금 내보내고 수분을 머금고 외부 먼지나 균에 맞설 수 있는 자기만의 방어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목욕하면요? 그 방어선이 만들어질 틈조차 없이 매번 씻겨나가 버립니다. 그 결과는 건조, 가려움, 갈라짐, 염증, 상처,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이어지죠. 특히 겨울철엔 그 증상이 더 심해져요. 저온건조한 날씨, 뜨거운 물 목욕 피부 재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주 23회 정도 짧고 부드럽게 씻으세요.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는 날을 포함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목욕하는 게 피부 건강에는 훨씬 유익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시죠? 안 씻으면 냄새 나요. 주변에 피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은요. 노년기에는 땀샘 활동도 줄어들고 피지 분비량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예전처럼 심한 채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되신다면 겨드랑이, 발바닥, 사타구니 같은 부위만 부분 세정하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환기 잘 되는 옷을 입고 면 소재 속옷 자주 갈아입는 생활 습관만 있으면 불쾌한 냄새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물수건 세정 루틴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팔, 다리, 목, 얼굴 주변을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만 해도 피부는 훨씬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청결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85세 김명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원래 매일 목욕을 하셨는데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생겨서 늘 긁으셨거든요. 제가 목욕 빈도를 줄여보자고 했더니 처음엔 못 믿으셨어요. 하지만 딱 한 달, 주 3회로 바꾸시고 나서 하신 말씀. 박사님, 이상하게 더 개운해요. 피부도 덜 따갑고 잠도 더 잘 자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년기의 목욕은 덜 씻는 게 더 깨끗한 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씻지 마시고 짧고 미지근하게, 그리고 목욕 후엔 꼭 보습, 이 4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당신의 피부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나? 네, 맞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특히 노년기 피부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도 바로 반응하는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이 좋은 방향이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 비싼 연고, 영양제 다 써봤지만 효과 없었다 하시던 분들 딱 이 5가지만 실천하시고 이렇게 편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83세 이영순 어르신이었는데 박사님, 저는 피부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자다 벌떡 일어나 긁고 피가 나고 아침엔 옷에 각질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딱 3주 만에 달라졌어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비누 줄이고 떼수건 버리고 3분 보습 실천하고 이틀에 한 번만 가볍게 목욕하는 습관으로 바꾸셨죠. 지금은 잠도 잘 자고요. 무엇보다 긁지 않으니 몸도 마음도 편해요. 이렇게 웃으시던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92세까지 의사 생활을 하며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치료나 고급진 제품이 아니라 작고 정확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둘째, 비누는 필요한 부위만. 셋째, 때는 이제 밀지 않기. 넷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다섯째, 매일 목욕은 금물 주 23회로 조절. 이게 전부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실천들이 피부를 편안하게 하고 밤잠을 편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바탕이 되어줍니다. 말 한마디보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92세 현역 의사 지영철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피부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